질문 있으신 분? 자, 그러면 생각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문할 게 왔어요. 네네네. 아까 우리 영역 안에서 돌봄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 현안이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네네. 저에게 또 다른 현안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등록 세대에서 등록으로 되는 동생들이 어떻게 신명나게 성소 체험을 하고 사명 체험을 하고 카리스마를 체험을 하고 돌봄의 영역 안에서 제일 그래도 뼈골은 약해도 힘이 나름대로 젊어가지고 돌봄을 많이 해야 되는 세대인데 그들이 어떻게 신명나는 수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미 신명나게 살았어요. 상소 체험도 하고 사명 체험도 하고. 그런데 우리 동생 수녀님들은 벌써 돌봄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도의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카리스마에 대한 체험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이냐, 이것도 좀 저에게 현안으로 드러내요. 선생님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일단 선생님에게 개인 의견을 말씀해 보셔. 보편적인 답은 제가 할 테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 견적은 나왔어? 견적. 아니, 이거는 그 앞서서 경험한 나라들도 다 똑같이 경험한 것이고 저희가 이제 닥친 거거든요. 그럼 거기도 성소가 끝난 건 아니고 계속 들어오긴 들어와요. 근데 너무 이제 의미 있는 숫자가 들어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기존에 있는 회원수를 대체할 만큼의 규모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너무 작게 들어오는 거예요. 1% 이내로 들어오니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 거죠. 소중하지만 의미 있는 숫자만큼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그 적은 숫자가 젊은 나이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언니하고 나의 격차가 이제 20년 넘게 이렇게 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이분들도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렇게 한창 수도회가 뻗어나갈 때 활기차게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럼 이분들한테도 그런 경험의 기회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근데 드리기에는 너무 숫자가 적어서 그 한 수도회 차원에서는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각한 거는 연합사도직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연합사도직을. 집에는 있고 사도직을 비슷한 연령대끼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식. 그리고 같이 할 수 없다면 이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필요를 느껴서 내가 이쯤 되면 정말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언니들을 돌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다른 소임을 줄 필요가 있다. 돌봄 소임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본인이 느껴서 내가 이제 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까지는 조금 그 시간을 주시는 게 필요하다. 거기에 적합한 사도직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풀었어요. 선생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이크. 저기 신상을 보호해야 되니까. 초상권은 보호하겠습니다. 그 약간 첫 번째 말씀하신 방안은 한국 수도회 안에서는 조금 실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카리스마가 달라서 그리고 두 번째가 제일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참고하세요. 근데 한국 여자 수도회가 경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경험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보편 사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수도회가 회원을 보면 보편 사명이 있고 특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특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 목적은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 목적만 각자의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목적, 보편 사명에 기초한 것들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령대에 맞는 경험을 해야 하고.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너무 긴 시간 동안 돌봄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엔 너무 힘든 일이다. 너무 긴 시간에 돌봄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내가 수도 생활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 정도면 내가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느껴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수도회가 일찍부터 그것을 맡기게 되면 저는 소진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선생님 먼저 드셨어요. 네. 뭐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으셨겠지만 다 이제 고령화되어 가는 이런 현실에서 각 수도회마다 이제 선배 수녀님들, 노인 수녀님들 돌봄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 차원에서 정말 그런 뭐 수도원을 그 양로원 그런 요양시설을 지어서 연합 차원에서 노인 수도자들을 함께 케어하는 방법도 뭐 외국에서 해외에서는 있었다고도 들었고 또 노노케어로 70대가 80대를 돌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따로 요양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또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수도회도 있고 또 어떤 수도회는 각자 따로 이제 일반 요양원으로 가자 나이가 들면 이제 수도회인지 관료요양원인지 이제 분별도 못하는데 이제 세상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자 해서 그냥 일반 요양원을 보낸다고도 하고 선배 수녀님들을 다른 나라는 그렇게 많이 하죠. 예. 그런데 고사님의 의견을 저는 듣고 싶어요. 어떤 것이 물론 다 수도회마다 특색이 있고 아니 그게 수녀님이 얘기한 세 가지 사례가 다 방법이에요. 방법이고, 근데 아까 첫 번째 그 연합요양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별 수도회가 그걸 할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곳들이 많으니까 지금 수임내가 우리 지금 현재 110 몇 개가 있잖아요. 근데 뭐 그 100 몇 개 중에 20개는 작은 관상 수도회들이니까 그럼 10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100개 중에 한 70개 정도는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지 않을까. 제가 규모로 보거나 재정 사정으로 볼 때 그런 경우는 좀 연합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일반 요양원에 갈 수 있지만 또 수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그 특수한 환경에서 뭐 우리가 특별히 뭘 누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수임들에게 조금 맞는 방식으로 생활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또 수임들이 케어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일반 요양원에서보다 훨씬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존엄한 방식으로 노후를 맞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래서 그거는 연합회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서양에서 그렇게 일반 요양원에 보내는 이유는 우리하고 조금 문화가 달라요. 자, 수혜님이 어느 대상이 생기셨어요. 한두 분이. 일반 요양원을 보내시겠어요? 다른 회원들은 찬성할까요? 처음에는 반대하겠지만 한편이 이제 수도에서 뭐 따로 아니, 그냥 지금은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안에 있으면 직접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우리의 정서상. 거기는 그런 정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하고 좀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른을 모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저 선생님이 왜요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런 문화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 버틸 수 있으니까 버티고 그리고 연합수도 그런 요양원 같은 게 안 생기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큰 수도회는 자체에서 해결하니까 상관이 없고. 저희 수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녀회가 요양원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수녀회에서 이제 그 요양이 필요한 수녀님은 거기 이제 TO가 생기면 저희는 그쪽으로 가시거든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일반인들이 요양 보호사들이 그 수임을 케어를 하시는데 그냥 그 수임도 그냥 똑같이 그분들과 똑같은 생활을 시간표대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수도 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저희는 지금 한국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조금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수임내가 그러니까 모두 수도자들만 받고 가능하면 수도자 일과대로 그렇게 요양원이 운영이 되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점차 어느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이 수녀회가 하고 있는 곳을 그런 식으로 점점 바꿔서 수임들만 모시는 거, 다른 수도에서도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어차피 다 국가에서 받는 거 마찬가지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70%에 해당되는 수도에는 자체 해결 능력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뭐 수임내가 뭐 쌓아놓고 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함께 수도회가 힘을 모을 필요가 있죠. 여기 후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만 보내면 돼. 네, 또. 네, 선생님. 혹시 답이 있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이제 몸을 더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몸을 쓰는. 조금 확장돼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미 나이는 들어서 체력이 안 되는 일부 그리고 이미 몇 번만 들으면 인대가 늘어나는 젊은 우리들 혹은 후배들이 이렇게 함께 그렇게 몸을 사용하는 사도직이 얼마나 지속이 가능할까도 사실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 이제 몸을 못 쓰겠다고 들어오시는 선배님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배들이 돌봄을 먼저 가기에는 이미 후배들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이미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가 많아요. 왜냐면 계속 과부하가 되는 거죠. 여기서 1%를 해줘야 되는데 0.5%를 해주니까 다른 사람은 1.5%를 또 그걸 해내야 되기 때문에 어깨가 안 아프던 사람들도 이제 어깨가 아파지는 이런 계속 순환을 어디에 정체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뻥 뚫고 나가지가 않아지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답답함이 조금 더 들고 저희가 내년에 총회라서 저희도 이렇게 다른 수도회랑 연합해서 비슷한 저희는 이제 프란시스탄이라서 이렇게 프란시스탄이라도 이렇게 사도직을 같이 묶어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설문을 던졌을 때 저희 수도회는 대다수가 되겠어? 라는 반응이 일단 좀 많았는데 그런 의식을 변화시키거나 이런 작업을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는 일반 요양원에 수연님이 가셨어요. 저희가 이제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가신 분이 계세요. 일반 저희 수도에서 가까이 운영하는 곳에 계셔서 저희가 매일 공성체도 해드리고 자주 찾아뵙는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다른 수도에서도 저희도 추진하고 있고 소규모고 짧은 기간 안에 그 시간 배정을 해서 이렇게 오전이든 이렇게 시간 배정을 해서 하는 사도직으로 그 언니들은 지치지 않고 후배들도 지치지 않는 사도직으로 조금 확장해 보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사도직은 접고 새로운 사도직은 그런 형태로 늘리는 이런 것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답답함을 느끼는 건 언니들은 몸을 쓰려 하지 않는다는 거고 동생들은 지쳐 있다는 거고 이런 새로운 사도직에 대한 전망은 행정진에게 맡겨졌다는 거고 그리고 전체가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 이 전체 움직임이 너무 더디게 가는 것이 전 좀 답답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뻥 뚫어? 돈은 있으세요?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돈은 있어요. 마련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체 내에서 해결이 안 돼 외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주화한다는 것은 아웃소싱을 한다는 건 자체 내의 자원으로 최대한 해보다가 안 될 때 외주화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일부 회원을 밖에다 모셨다. 그러니까 외주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그 선생님들도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다. 돈이 없으면 이제 병밖에 나는 게 없죠? 그죠?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전체적으로 사도직을 조정해야 되는 단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몸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선생님들한테 육체 노동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관계, 돌봄, 많은 것 중에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몸을 써서 하는 돌봄은 하기 어려워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많은 부분은 직접 만나서 정서적 돌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AI 시대는 이게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몸을 써야 되는 거는 분명히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영역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체력이 닿는 만큼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지금 100%가 아니라 50%를 더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1%, 1.5% 힘든 게 아니지만 제가 선생님이 그 말씀 그렇게 일에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한 사람 반 몫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라고 하면 1.1인분에 하는 것은 병이 안 나는데 이게 1.2, 1.3으로 올라가면 지속될 때 병이 나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다 무리가 생겨요. 그러면 거기서 어느 지점에서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돈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빨리 판단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이 해야 되는 그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뜻으로는 다 안고 가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어느 단계에서는 빨리 결정을 해서 이게 외주할 것인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선생님네가 좀 지나면 이제 밥도 우리가 못 해 먹을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외주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내가 다 몸으로 때우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갔을 때 모두에게 무리가 가서 소진이 오는 상황이라면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수입내가 아까 이제 뭐 요양원이나 이런 거는 각자 지금 형편에 맞게 우리 수도에 제일 형편에 맞는 거를 선택해 가시는 건 일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시고, 근데 지금 그 문제, 그래서 그 돌봄 때문에 계속해서 무리가 가는 상황이고, 이게 소진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지는 사람,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죠. 나중에 치료비가 더 드는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 과연 이제 외주할 단계인가 아닌가, 우리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빨리 판단하고, 모르시면 구체적인 수치를 입력하고 챗GPT한테 물으면 답을 줄 거예요. 그런 거 잘해. 아니, 그거는 객관적인 거니까. 근데 지금 아마 이렇게 돌봄이 많이 필요한 데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네, 또. 네, 선생님. 오랜만에 배워서 반가웠습니다, 선생님. 현재까지 한국사회가 또 한국교회가 수도자들에게 기대했던 어떤 일, 또 지금 교육에 관해서 사회복지에 관해서 의료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영역들을 이제 다 국가가 하거나 아니면 다른 아까 계속 외주라고 했는데 아마 한국 사회가 제 느낌에 지금은 수년인들에게 수도자들에게 어떤 그 교육 그 자체에 대해서 아니면 의료 그 자체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가 수도자들에게 어떤 일을 앞으로 이렇게 해주기를 어떤 영역에서 빈 곳을 그것이 전에는 빈 곳이었다면 분명 AI 시대고 전문적인 시대 안에서 그 사회나 교회가 빈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한국 사회나 교회가 기대하는 미래에 지금 40대 수도자 역할 기대를 거는 것은 어떤 영역이에요? 보니까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교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은 이런 상황으로 가면 수도회가 교구에 손을 안 벌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교구가 우리에게 어떤 걸 기대하느냐는 생각하실 필요 없고,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교구하고 조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교구가 해주는 게 없잖아요, 우리한테. 그럼 해주는 게 없으면 간섭도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구도 제도화됐잖아요. 더 안 움직여요. 그러면 수도회가 봤을 때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자, 그럼 교회도 생각 안 하고 사회도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수도자가 알아서 지금쯤에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어떤 빈 영역들이 생길까? 라고 하는 걸 찾아보고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자. 물론 우리가 늙었고 돈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남은 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 교구가 방향을 제시하기 전에 수도회가 먼저 찾고 수도자를 먼저 찾아보면 좋겠다고 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구가 어떻게 기대했는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된다.
제가 지금 본업에 사는데 음. 한 40명이 사는데 아까 박사님께서 이중 시간제 그다음에 시간대를 달리해야 한다는데 저희가 아직 환경이 되지 않아서 같이 사는데 딱 금방 서원한 첫서원자 금방 종신서원을 한 수연님 또 80대가 넘은 수연님이랑 같이 사는데 제가 제일 미안하고 마음의 과제처럼 가지고 있는 건 금방 아직 40이 안 됐거나 50이 안 된 수행들에게 저들에게 수도자로서 정신으로서 어떤 희망을 줄 수가 있을까? 저희는 막 80년대, 90년대 열심히 일하고 교회가 우리를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가서 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이런 어떤 충만함이 있었죠. 또 자기 존재의 의미, 내가 수도 생활을 선택한 것에 대한 의미가 아주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에게 그것을 줄 수 없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에요. 그러면 아까 계속 우리의 포커스가 그러니까 저희 수도에도 58세가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50세 이상 80세를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0대 미만의 아주 젊은 수련인들이 미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 준비해야 해야 하는가 그것이. 그래서 그거는 내내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우리 언니들이 이분들한테 자유를 주면 돼요.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자유를 주고 기쁘게 수도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면 된다. 그래서 그거는 긴 시간은 아니고 본인들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하게 하고 다시 기존의 선배들과 통합하면 되는데 지금은 조금 분리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소진이 올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건 기존에 있던 사도직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부속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거 들어가서 그 자리를 메꾸기에 급급하죠. 수도회가 다 급급하다고 학교, 복지관, 의료기관 이런데 전에는 다 10명이 했던 거면 지금은 그냥 5명이 한다던가 그래서 다른 것을 네가 수연님이 좋아하는 걸 찾아봐라 라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그게 없는 걸 생각도 못하고 그들도 그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쉬움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동생들이 생각이 있어도 누울 때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도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언니들이 마련해 줘야 되는 거지 스스로 찾으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귀하게 느끼면 이런 시간에 빨리 자유를 줘야 되는 거죠. 양성은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비어있는 데 가서 계속 채워넣게 하면 하나의 부속품처럼 내가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무게를 계속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동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 동료에서 피어그룹에서 계속 지지가 와야 되는데 그 지지도 안 되는 상황인데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저는 성소까지 이렇게 되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하셔야 될 일은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그 분량이 어디까지인지 빨리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고 오래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일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족해지는 재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후원이 필요한 상태인가 이런 것들도 빨리 판단해야 되는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있는 또는 준비할 수 없었던 그런 수도회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데는
지금 빨리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줄일 거 줄이고, 그래서 조금 수임내가 갖고 있는 부하를 조금 줄인 다음에 적어도 1.1명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데, 이게 1.2명, 1.3명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좀 너무 과부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동생들 걱정할 처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할 일이 많고 해결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런데 또 동생들 생각하면 동생들의 성소는 또 너무 귀한데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귀한 선택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옛날 수임내가 성장할 때만큼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급하니까 계속 못 주고, 그래서 아까 이제 연합사돈이라는 걸 나왔던 것이 한수도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처음에는 몸이 가벼웠는데 무거워졌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고민을 모두가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몇몇 수도면 고민하실 게 아니고 이렇게 내놓고 모든 수도회가 함께 고민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은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함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리고 수도회끼리도 나눌 수 있는 거 나누고,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나, 지금 시기는. 그래서 가능하죠. 그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수임들이 행정적인 일에 너무 많이 지쳐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호 관계도 잘 안 이루어지고, 수녀들 간에도. 그러니까 근데 아까 박사님 강의 들으면서 이제 다시 또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그런 돌봄의 관계라든지.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언뜻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안 들려서 잘 안 들렸어요. 선생님, 다음 시간 선생님 와 계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성교 갔다가 들어와서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와서 보니까 우리 수임들이 너무 지쳐 있고 행정적인 일에 야근까지 하고 있고, 또 좀 만나자 해도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쉬고 싶어하고 그냥 그런 수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통합 양성학 과정 다니면서도 우리 수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수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리더십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재정적으로 수녀회가 운영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와요. 다시 그렇죠. 원초적으로 돌아가면 경제적인 문제가 그럼 돈을 누가 벌어서 어떻게 수녀회를 운영하냐, 그런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지난 8월에 했던 강의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톨릭 지금 여기에 글로벌 시스터 리포트 그거 제가 번역해서 올려놓은 거 보시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공동체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 그래서 이렇게 축소 국면, 그러니까 수축 국면에서 나타나는 문제인 거예요.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원이 많으면서 인원이 적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자원이 없으면서 줄어드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에서 이렇게 수혈이 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서, 그 다른 여태 앞서서 어떤 그 해결책들을 찾았었는지 거기 사례들이 많이 나오니까 참조해 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무겁고, 다들 이제 똑같은 상황이실 거고 곧 닥칠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같이 움직일 때가 됐다. 개별수도의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장상연합회가 그동안 잘 해오셨는데 이제는 수도자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이렇게 좀 대비하는 것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우리 수도자들끼리 안에서도 자원을 공유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그런 것들에 동기부여를 하고 싶어서 이런 강좌를 마련한 거였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건의도 하시고 장상연합회 총회 있고 이럴 때 한번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 너무 애처로운 눈빛으로 계속. 내가 이쪽만 봐가지고. 네네. 저쪽 1분 단을 못 보고 있었어. 말씀해 주셨듯이 그 연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선생님께도 말씀하셨듯이 그 연합 차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같은 영성을 가지고 인내팀이 해야 될지,
저희가 이 돌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형식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외국에서는 연합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차원이 수녀관에 거의 100개 수련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묶어서 연합이 되는 건지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 교수님들이 카리스마 얘기하시는데 급하면 카리스마 없어져요. 아니 이게 돌봄에 무슨 카리스마가 있어? 우선 당장 환자를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 카리스마를 초월해서 그 수도자들이 우아하진 않아도 존엄한 노후를 같이 맞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의는 다 동의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 카리스마와 상관없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은 일. 아, 그러니까 거기는 나중에 이렇게 시간 끌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강제로 통합해야 돼요. 교구가 개입해서 강제로 통합한다고. 근데 우리끼리 알아서 수도자들이 알아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누가 개입해서 하기 전에 우리끼리 뜻을 모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사연합회가 이제는 조금 우리 대외적인 역할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도 잘 했는데 이제는 조금 그 수도자들의 돌봄 이것을 위해서도 조금 같이 할 일들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선생님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수도의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같이 한번 해결해 보시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